이 차나무의 효능을 다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발효시키냐에 따라서 이름과 향, 맛까지 달라지고요. 녹차, 홍차, 보이차, 백차, 황차 모두 이 차나무 잎으로 만들었죠. 녹차는 전혀 발효시키지 않은 찻잎으로 만든 차라고 하네요. 말린 녹차 100g에는 녹차잎 100g에는 비타민C 67mg으로 청포도의 6배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고 카테킨도 녹차 건조 중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하네요.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작용과 함께 염증을 줄여주고 암 예방,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내 중금속도 배출하는데요. 녹차에는 12에서 15% 정도의 탄닌도 함유되어 있고 녹차의 탄닌은 알칼로이드와 결합해 중금속의 체내 흡수를 막는다 하네요. 탄닌은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등의 중금속과 결합해 이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회복 및 노폐물도 제거하는데요. 카페인 성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녹차의 카페인은 커피와 달리 카테킨과 결합하여 몸 안에 느리게 흡수되기 때문에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와는 다르다고 하네요. 이 차나무는 녹차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사람은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고 산성인 탄닌 성분이 있어 위가 약간 위장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거나 평소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조금만 드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홍차는 발효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발효차라고 분류하는데요. 제가 주로 홍차를 먹거든요. 홍차라고 불리는 건 우려낸 수색이 홍색이라 그렇고 외국에서는 찻잎이 검다고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건 홍차고 홍차의 종류도 수없이 많죠.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산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있으며 폴리페놀도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카테킨 성분은 지방과 유해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항산화 성분이 있는 카테킨 성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주니까 살이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홍차는 커피와 달리 카페인 함량이 적고 체내 흡수가 빠르지 않아서 홍차를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치아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홍차의 폴리페놀과 탄닌은 충치 원인 세균을 방지하고 입냄새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사멸하고 불소 성분은 충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없애줍니다. 제가 치과에 갔는데 치아가 썩은 게 없대요. 거의. 그러니까 치아를 어렸을 때 단 걸 많이 먹어서 봉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이제 치아가 20년 정도 됐는데 크게 썩은 게 없는 거죠. 봉은 물론 떨어지면 가끔 다시 하는데 더는 썩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홍차로 가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가글을 하고 있어 그런지 치아가 더 이상 썩진 않는 듯해요. 그리고 잇몸도 상당히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으로는 빈혈약, 비타민제, 아스피린, 우울제 등의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이 약간 날 수 있다 하네요. 홍차의 카페인 성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신경과민이라든가 그래서 하루에 한 2잔 정도가 적당한데 주로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그러니까 정신도 이제 맑게 하고 괜찮다고 하네요. 밤에는 되도록 드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롱차는 약 15에서 75%로 밤 발효시킨 차를 말하며 녹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 발효시킨 차라고 하네요. 우롱차는 발효도가 낮으면 녹차와 비슷하고 높으면 홍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색은 연한 편이지만 찻잎색은 놀라울 정도로 진하다네요. 우롱차는 중국 남부 푸전성과 광둥성 그리고 대만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고유의 차라고 하네요. 녹차와 홍차의 중간으로
발효 정도가 20에서 65% 사이 차를 말하며 반발효차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색깔에 따라서 청차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롱차는 홍차와 비슷하지만 홍차보다 더 짧은 시간 발효시킨 것이어서 더욱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고 한 컵에 약 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우롱차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며 지방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식이지방이 트리글리세리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하네요. 살을 빼는데도 상당히 체지방을 분해시키고 혈관을 유용하게도 하겠네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우롱차에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요소인 MMP1의 생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주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피부도 좋아진다 하네요. 우롱차의 폴리페놀이란 성분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어 기미 주근깨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차와 홍차의 중간이 우롱차죠. 그 다음에 우롱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에 있는 치석을 억제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효능이 있어 식사 후 우롱차를 마시게 되면 치석과 충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스케일링을 했는데 치석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 효과가 나온 듯 해요. 그리고 홍차로 가글을 하면 입안이 개운하답니다. 우글우글하고 뱉는 거죠. 일반적으로 차를 많이 드시게 되면 과도한 수분 섭취로 화장실에 자주 갈 수 있으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잠들기 전에 마시면 예민한 분들의 경우는 약간 잠이 안 오는 현상이 있는 정도가 부작용이라 하네요. 흑차는 후발효차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만들어진 후에 계속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래될수록 좋은 차라고 알려진 게 흑차라고 하네요. 생차와 숙차 등 보이차 역시 여러 가지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나무 잎을 가지고요.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요. 잘 알려져 있는 보이차가 흑차의 한 종류고 흙냄새가 강하고 깊고 진한 향을 풍깁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발효가 계속된 차가 흑차죠. 보이차는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효과가 있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드시면 좋다 하고요.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보이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폴리페놀이 피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 제거에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신 후 보이차를 마시게 되면 지방 제거에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차는 생리 중이거나 수유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태아도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네요. 신경이 쇠약하고 빈혈이 있으신 분들과 간상동맥 등 몸이 허약한 분들도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백차도 있네요. 화이트티. 백차는 솜털이 난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건조시킨 후 살짝 발효시켜 만든 차로 맛이 깔끔하다. 백차가 맛있겠네요. 백차. 약 발효차로 구분되며 백차의 종류에 따라 간혹 잎을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 푸덴생 지역에서 만들었고 현재는 중국 스리랑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양이 한정적이라 하네요. 어린 잎차는 제가 차나무를 키우면서 따보았지만 그다지 양이 많지 않아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뜨거운 물로 우려낸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차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아침에 뜨거운 물로 우려낸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차를 마시면 효과가 있다네요.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요. 백차를 마시면 당장은 중추신경계통이 흥분되지만 뒤따라 억제작용이 나타난다 하네요. 불면증 환자가 이 차를 마시면 마신 직후 얼마간은 중추신경 흥분되지만 서서히 억제작용이 일어나 밤에는 불면증을 오히려 낮춰주는 효능이 있다 하네요. 아침에 이 홍차, 보이차, 우롱차, 백차를 마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피부 윤기와 노화 방지에도 효능을 볼 수 있고요. 백차의 경우 녹차와 같은 찻잎을 쓰지만 가공을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 성분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식품은 가공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혈액을 엷게 하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감소시킴으로써 백차는 심장과 전체 순환 시스템을 보호한다 하네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지만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밤늦게 마시게 될 경우 백차 또한 예민한 분들은 불면증이 약간 나타날 수 있고요. 황차는 약 발효차로 소량만 재배되고 있고요. 전통적인 제조 방법은 비닐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백차의 경우 백차의 부드러움과 녹차의 풋풋한 향, 우롱의 풍부한 향기와 홍차의 부드러운 수렴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차가 황차예요. 황차. 그러니까 만드는 제조법이 아직은 비밀에 붙여져 있네요. 요즘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차로 찻잎과 우려낸 수색이 모두 황색을 띠고 있다 하네요. 황차를 발효시키는 과정 중 소화효소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에 좋다 합니다.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지방을 분해해줘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네요. 황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식도암에도 좋다고 합니다. 황차에는 천연물질이 85% 이상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 항암, 살균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비장과 위가 좋지 않고 소화불량, 식욕감퇴, 비만인 사람이 마시면 좋고요. 신경쇠약자는 조심해서 마시고 궤양 환자는 소량만 드셔야 하고 저혈당 환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나요. 채식주의자 마른 사람은 소량을 음용하여 복약 기간에는 주의해서 마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그 차나무를 가지고 만든 차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그 차나무를 키우셔서 어린 잎차나 이거는 지금 너무 커요. 약간. 근데 이것도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깨끗하게 키우셨다면. 저는 이제 찬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조금 주면서 키우고 있는 거죠. 씨앗을 구매하셔서 키우시면 한 3년 정도 지나시면 3년, 4년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3년 정도. 아무튼 예쁜 차나무 꽃을 끝으로 오늘의 재미있는 차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피었어요. 예쁘죠? 꽃향도 나고 저는 차나무 꽃을 가장 예쁜 꽃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